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말 뉴스 김진중입니다. 올해 추석은 예년보다 길어진 연휴 덕분에 마음도 움직임도 조금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이번 주말 뉴스에서는 추석 연휴를 주제로 연휴에 들어가기 전 챙겨야 할 정보와 우리 지역, 우리 이웃의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저는 오순도순 가족들이 모여 송편을 빚는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서대문구에서는 독거 어르신과 외국인 유학생이 함께 송편을 빚으며 마음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미리 보는 한가위 풍경, 박초루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송편을 빚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옆자리에서는 할머니가 직접 방법을 알려주고 서툰 손길의 유학생은 따라하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너무 예쁘게 만들어. 이래 저보다 잘 만들어요. 네, 아주 잘 만들고 있어요. 송편 속에는 깨와 설탕 그리고 따뜻한 정이 담깁니다. 한국 명절을 처음 맞아보는 유학생들에게도 소중한 경험입니다. 같이 하면 더 예쁘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감사하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떡이 향이 너무 좋고, 그리고 한국 문화를 더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행사인 것 같아요. 유학생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전하며 더 깊은 정을 나눕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어르신과 청년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가 어울리는 자리. 복지관은 이와 같은 명절 프로그램을 계속 마련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과 우리 서대문구 가족센터를 이용하는 유학생들이 함께 추석 명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입니다. 송편 하나에 담긴 온정. 참가자 모두 따뜻한 송편을 나눠 먹으며 한가위만큼 풍성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명절 대목을 앞둔 전통시장의 풍경은 어떨까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발행으로 지역 경제도 회복되면 좋으련만 판매 업종별로 희비는 엇갈린다고 합니다. 상인들의 기대와 우려를 이재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서울 대표 전통시장인 남대문 시장은 추석 대목으로 벌써부터 들뜬 분위기입니다. 1차 소비 쿠폰에 이어 2차 쿠폰이 발행 중이고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도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셨어요. 그래갖고 저도 아마 매출도 많이 오를 것 같고 또 소비가 촉진돼갖고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기대를 안 하는 상인들도 있습니다. 찾아오는 손님은 많은데 정작 지갑에서 돈을 꺼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47년을 했는데 이렇게 작년에 12월 달부터 이렇게까지 안 되는 거는 처음이에요. 코로나 때 안 돼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더 갈수록 힘들어졌네요. 품목마다 틀리겠지만 이 의류보다는 사람들이 다 이제 외식 먹는 거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상인 간에도 희비가 엇갈리는 이유는 1차 소비 쿠폰 사용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2일 기준 사용된 소비 쿠폰 사용처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음식점이 40.3%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마트 식료품, 편의점, 병원 약국 등의 순이었습니다. 추석 대목을 기대하는 의류 자파는 3.6%에 그쳤습니다. 소비자 심리도 6달 만에 하락했습니다. 9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110.1로 8월보다 1.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소비 쿠폰 발행과 온누리 상품권 환급 등 정부 지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소상공인들은 입을 모읍니다. 시장에서 만난 한 상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이유입니다. 옷도 사가서 이제 고향도 가고 이랬는데 그게 딱 멈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너무 힘들어요. 진짜 울지 못해 남한테 눈물 안 보이고 싶어서 그렇지 너무너무 기가 막혀. 그 정도로 힘이 듭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올 추석은 어느 때보다 긴 연휴가 이어집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종합대책을 내놨는데요. 응급의료부터 교통, 쓰레기 배출 등의 대책 내용 정리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10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 동안 추석 종합대책을 가동합니다. 연휴 동안 시내 병의원과 약국 17,000곳이 문을 열고 응급실 운영병원 70곳과 소아 환자 전문 응급센터도 평소처럼 24시간 운영됩니다.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7개 시립병원은 추석 연휴 동안 이틀씩 비상진료반을 운영하고 추석 당일인 6일은 모든 보건소가 정상 진료합니다.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은 응급의료 포털이나 스마트 서울맵 또는 119, 120 다산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성 귀경객의 원활한 이동을 돕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서울발 고속 시외버스는 평소보다 17% 증회 운행합니다. 하루 18,000명을 추가 수송할 수 있고 경부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는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장기 연휴로 귀경 수요가 분산될 것으로 예상돼 지하철과 버스 막차 시간은 연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버스터미널 주변 불법 주정차와 택시 승차 거부 단속은 강화됩니다. 긴 추석 연휴 쓰레기 배출일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치구별로 요일이 다른데 특히 10월 5일 일요일은 전 자치구에서 배출이 금지됩니다. 연휴가 끝나는 10일부터는 청소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도시 정비에 나섭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연휴 기간 장거리 해외여행 준비하는 분들도 있죠. 추석 연휴 기간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은 245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큰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대중교통과 스마트 서비스 등을 적극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사실상 2일 오후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10월 2일부터 12일까지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은 245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루 평균 22만 3천 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를 오가는 겁니다. 출발 여객이 가장 많은 날은 10월 3일, 도착 여객이 가장 많은 날은 10월 12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0월 3일엔 23만 9천 명이 공항을 이용할 예정인데 이는 개항 후 역대 최다 실적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 연휴 기간 큰 혼잡을 예상하고 특별 교통 대책을 시행합니다. 출국 수속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2 여객터미널에 엑스레이 검색 장비를 늘리고 스마트 서비스인 안면인식 출국 서비스 전용 출국장을 기존 3곳에서 2곳 더 추가했습니다. 또 1,300면의 임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심야 노선 버스도 확대 운영합니다. 공항 측은 역대 최다 여객이 예상되는 만큼 공항 방문 시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자담배와 보조 배터리는 위탁 수화물 처리가 불가능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배터리가 내장된 무선 고대기의 경우 공항에 가져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이번 추석은 8년 만에 가장 긴 연휴로 연차를 안 쓰더라도 7일이나 쉴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연휴는 어땠는지 또 내년은 얼마나 쉴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서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부터 10월 9일 한글날까지 기다려지는 올해 추석 연휴는 총 7일입니다. 지난 2017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긴 추석 연휴인데요. 지난 10년간의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부터 추석 연휴는 5일이었을 때가 가장 많았습니다. 가장 짧았던 건 4일로 2014년과 19년, 22년 이렇게 3번 있었습니다. 흔히 역대급이었다고 하는 2017년에는 무려 10일이나 됐었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열흘간의 연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이 한글날 다음 날인 10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건데요. 하지만 검토된 바가 없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로 아쉽게도 무산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정 공휴일이 아닌 대체 공휴일이나 임시 공휴일은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서로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먼저 대체 공휴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설과 추석, 연휴 혹은 3.1절과 광복절, 어린이날 등 7개 법정 공휴일이 토요일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그 다음에 첫 번째 평일을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 반면 임시공휴일은 국가적 행사나 국민적 축제, 또 내수진작 등의 목적이 있는 특별한 상황에 정부가 수시로 지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대체 공휴일은 자동으로 정해지고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검토한 뒤 지정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해와 과거의 추석 연휴에 대해 알아봤는데 내년은 또 어떨까 궁금해지는데요. 지난 6월 우주항공청이 발표한 2026년 원력 요항을 살펴봤습니다. 이 원력 요항은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인데요. 2026년 빨간 날, 공휴일은 총 70일입니다. 올해가 68일인 것과 비교를 하면 이틀 더 늘어난 셈입니다. 이 내년에는 주 5일제 기간을 기준으로 3일 이상 쉴 수 있는 연휴가 총 8번 있습니다. 가장 빠른 건 2월 설 연휴입니다. 설날은 17일인데요.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을 내리쉽니다. 내년에는 설 연휴가 가장 길고 그 다음은 9월 추석입니다. 아쉽게도 올해보다는 짧은데요. 9월 24일부터 주말을 포함해 4일 이어집니다. 그래도 10월은 연휴가 2번이나 있습니다. 개천절이 주말이라 대체 공휴일이 붙는데 한글날은 주말과 또 맞닿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올해 추석 연휴가 8년 만에 길다고 하니 내년 공휴일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빨간 날, 휴일은 언제나 설렘으로 다가오죠. 내년에는 흔히 말하는 역대급 연휴는 없지만 소소한 연휴가 기다리고 있으니 중장기 계획 미리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BTV 뉴스 서주원이었습니다. 이번 연휴가 유독 길다 보니 아껴뒀던 여행 계획 세워두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기나긴 역대급 연휴에도 쉬지 않고 도로 위를 내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 강현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쉴 새 없이 몰려드는 배달 주문에 달려가는 이들. 헬멧에 안전장구까지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거리 위를 누빕니다. 거리 위 동료를 마주친 찰나 잠깐의 대화를 나누는 게 하루 중 유일한 사치이자 여유가 됐습니다. 한 건의 주문이 소중한 이들에게 다가오는 추석 명절, 연휴라는 의미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추석이나 명절이라는 게 제가 배달 일을 하고부터는 오늘이 추석이구나, 또 뭐 설이구나 이런 정도. 그리고 이제 얘들한테 뭐 잠깐 뭐 전화 한 통화 받고 얼굴 잠깐 아침에 보고 나와가지고 오늘 추석이구나 하고 지나가는 정도였지. 그냥 일상적인 배달 일이 제 일이다 보니까 그거 그냥 오늘 추석이구나, 일해야겠구나. 역대급으로 긴 추석 연휴에 많은 이들이 저마다의 황금 휴가를 계획하지만 차는 붐비지 않고 배달은 몰리는 이 기간이 이들에겐 다른 의미로 황금 대목인 겁니다. 지금껏 배달 일을 하는 동안 마음 놓고 제대로 명절 휴가를 즐겨본 적이 없습니다. 평일보다 어떤 명절 때가 조금은 더 수익성이 더 좋으니까 이제 못 쉬고 일을 하는 거예요. 채우기 위해서. 시간을 소비를 하는 거죠. 일반 사람들 8시간, 평균 노동시간이 8시간이라면은 하루 일당을 채우기 위해서 8시간을 일하지만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 선을 채우기 위해서 뭐 10시간, 12시간 그 선까지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생계를 위해 명절 연휴도 잊은 사람들. 쌓이는 배달 주문만큼이나 가족들에겐 무거운 마음을 떠안고 여전히 도로 위를 내달립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긴 연휴 기간 조심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귀성 귀경길 교통사고나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바로 명절 연휴 기간 때인데요. 주의해야 할 내용들 구혜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차량 앞부분이 완전히 파손됐습니다. 도로에 자동차 파편들이 어지럽게 나뒹굽니다.
지난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월 12일 오전 11시 반쯤 남동구 구월동 시청역 사거리에서 차량 석 대가 추돌했습니다. 지난해 2월 11일 새벽 2시쯤엔 미추홀구 주안동 남부종합시장에서 불이 나 점포 3곳이 소실되기도 했습니다. 모두 명절 연휴 기간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의 경우 개천절 휴일을 포함해 최대 열흘로 이어지는 상황. 인천소방본부에서 지난 5년간 추석 명절 발생한 사고를 집계한 결과 화재가 12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원인으로는 전기적 요인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부주의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전 요리나 튀김 요리를 하실 때 또 기름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절대 물로 끄시지 마시고 K급 전용 소화기를 이용하여 소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응급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 명절 연휴에 따라 인천소방본부는 비상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등을 안내하는 24시간 응급의료상담 서비스를 119를 통해 제공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지난 여름 동대문구 이문동에서는 땅 꺼짐 사고가 크게 발생했습니다. 피해 주민들의 임시 거처 생활이 이어져 왔는데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들의 주거 걱정이 더해졌는데 동대문구가 장기 임대주택을 마련해 이재민 이주를 완료하면서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7월과 8월 잇따라 발생했던 동대문구 이문동의 집안 침하 사고. 복합청사 부설주차장 공사 현장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로 주민들의 불안은 극에 달했습니다. 사고 후 붕괴 위험이 있던 안경점은 철거됐지만 대문 틈이 벌어지고 건물 곳곳엔 깊은 균열이 생긴 건물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꺼졌죠. 지옥동이 있어요. 저 가로져 갖고 저걸 이제 똑바로 맞추려고. 아, 바닥이 꺼져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기술사들 와서 내가 고쳐주면 살겠다 하고 저 고치고 있어요. 벽에 균열도 없었는데 균열도 생기고. 네. 집안 침하 사고 후 약 한 달가량을 임시 거처에서 생활한 피해 주민들. 동대문구는 건물 안전진단과 이재민 의사에 따라 피해 가구 15곳 가운데 재입주 8가구, 철거 후 재건축 1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가구의 이주를 결정했습니다. 이 중 5가구에 대해서는 LH 동대문지사와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장기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을 마련해 지난 27일 이주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거든. 여기까지 하고 해서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서 저희도 이번에 많이 배웠어요. 어떻게 처리 좀 해야 되겠다. 구는 이문동 재난 피해 주민에 있어 최대 2년까지 LH 임대주택 거주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후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사고조사위원회로부터 사고 원인이 밝혀지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해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어르신들의 놀이터이자 성지로 꼽히는 종로구 탑골공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문화유산법에 따라 지난 7월 말부터 탑골공원 일대 바둑, 장기 등 오락행위가 금지된 데 이어 최근 종로구 의회에서 금주구역 지정 조례가 제정되면서 탑골공원 내 음주행위 역시 단속 대상이 된 건데요. 강혜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노인들의 성지로 꼽히는 탑골공원 일대입니다. 평소 장기와 바둑두기 명소로 유명했던 탑골공원 주변에 장기판이 사라졌습니다. 지난 7월 말부터 바둑과 장기 등 오락행위 금지 단속이 강화되면서 탑골공원 환경 정비에 들어간 겁니다. 공원 주변의 거리 음주도 단속 대상입니다. 탑골공원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종로구가 노상에서의 음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구의원이 금주구역 지정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탑골공원은 우리 문화재로서 지켜야 할 또 우리 종로의 책임이 있고 그래서 무분별할 그 음주 행위가 탑골공원 질서도 무질서하고 주민들의 또 질서나 모든 게 건강도 좀 많이 해치고 그래서 종로가 좀 쾌적하고 주민들의 건강에 유의할 수 있는 그런 걸 위해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조례에는 금연구역 지정과 함께 절주 문화 조성, 금주구역 개도와 단속을 병행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같은 지침에 탑골공원을 찾는 단골 시민들은 불편을 느끼면서도 행정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데 공감합니다. 불편하시지 않나요? 불편하지만 당신 있는 분들은 도와주시면 이제 저희는 그거 안 먹으면 되죠. 그렇게 말해주시죠. 그리고 장기법 어르신 그리고 외국인도 많이 안다면서 술 먹는 거 좋아 내 집이고. 종로구 금주구역 지정 조례안은 구의회 본회의 통과 즉시 공포되면서 탑골공원 금주구역 지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종로구는 국가유산 지정 구역 내 음주 단속을 개도하고 단속 시 소란이나 폭행 등은 경찰서가 협력하는 체계로 진행합니다. 단속 권한을 가진 구청은 내년부터 흡연 단속반이 음주 단속을 병행해 탑골공원 금주구역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가을이면 거리를 노랗게 물들이는 은행나무. 하지만 떨어진 열매는 악취와 보행 불편은 물론 미끄럼 사고 위험까지 불러와 매년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은행 열매 수거 작업이 시작된 현장 모습 박철우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서대문구 홍운동의 한 거리. 은행나무 가지마다 주렁주렁 열린 은행 열매가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집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골칫거리였던 은행 열매 냄새. 진동 수확기와 고소 작업차가 동원돼 열매를 털어내고 수거 작업에 나선 겁니다. 주민과 인근 상가 불편도 크게 줄었습니다. 은행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면 냄새가 좀 악취가 심했는데 이렇게 선제적으로 은행을 털어주셔가지고 아마 이번 가을에 장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앞서 서대문구는 지난달 이화 여댓길과 신촌 영로, 통일로 등 주요 도로변 은행나무 38그루에 열매 수집망을 설치했습니다. 열매가 땅에 떨어지기 전 그물망에 담아 한꺼번에 수거하는 방식입니다. 또 장기적으로 악취를 줄이기 위해 열매가 열리지 않는 순나무로 교체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은행 열매로 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서대문구에서는 선제적으로 진동 수확기를 이용해서 은행 열매 털기를 10월 중순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가로수 은행나무에서만 해마다 3,000톤이 넘는 열매가 수거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나고 병해충에도 강해 도심 가로수로 각광받아온 은행나무. 악취는 줄이고 계절의 정취는 살리려는 지자체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길어진 추석 연휴, 마음은 넉넉해졌지만 건강과 안전도 그만큼 더 챙겨야 할 때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이동이 많아지는 만큼 교통 상황과 생활 안전 정보 꼭 확인하시고 무리한 일정보다는 충분한 휴식도 함께 챙기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주말 그리고 풍요롭고 따뜻한 명절 보내십시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